이정표 의원입니다. 저희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인턴 증명서도 갖고 오고 논문 저자 등록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던 당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학 총장님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뽑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그 대학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해서 자기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아이들에게 난도질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학 총장님들은 무엇을 했었는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것 준비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었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제도 만들라고 강요하진 않았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확 바뀌어서 아이들이 온갖 것 자격증 따려고 뛰어다니고 했다는 거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구다 이름을 걸기보다 저는 유력 정치인 하면 알아들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의 문제로 가기 전에 오늘은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지 사람과 대상만 다르고 말입니다. 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윤영진 교수는 정확히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영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요. 그런데 그 논문 포스터에 우선 서울대 소속이다 이렇게 적어서 내보내줬다고 합니다. 제1저자, 단국대 제1저자 이야기가 있더니 서울대 논문의 제1저자 이야기는 또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논문에 서울대 소속 제1저자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그 논문의 프로시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앱스트랙트 자체는 서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프로그램 앞에 있는 거에는 세인트폴 대학 고등학교라고 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세인트폴 고등학교에 있는 원래 원적인데 그거 활동하는 그 서울대 어떤 프로그램에 서울대 프로그램에 소속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인정.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에 맞는 뭐 선출 절차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민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조민 학생 인턴 신청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전 상황에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총장님은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모르고 네. 그전에는 인턴을 뽑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학생의 논문 제1저자 서울대 소속이라고 서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라고 뽑은 적이 없지요. 그리고 없고 확실하게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 윤영진 교수가 유력 정치인의 친구더라고 하는 것도 뭐 스스로 밝혔고요. 저는 뭐 아쉬운 사람이 부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립대학 교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켜줬어야죠. 아니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해주던지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논문 포스터를 제출하게 해주던지 이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책임 물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게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한쪽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대에서 교수가 서울대 총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료를 띄워본 것을 한번 봐주시면요. 저 포스터인데 제4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저 포스터에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은 학생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당시에 이저자로 등록했던 박사학위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그래프와 저 포스터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그 똑같은데 중요한 건 저 논문은 2014년에 발표된 것이고 저 포스터는 2015년에 제출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논문이 벌써 다 실험을 해서 2014년에 발표된 것인데 저 포스터에 제4저자로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을 위한 저 그래프를 위한 역할이 있었는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버젓이 저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의 가정을 도와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대 교수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국립대학에도 요청드린 겁니다. 미성년 논문에 같이 이름을 등록하게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름을 미성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혹시 그 학교 소속인 것처럼 바꿔서 한 것이 있는지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질의하면서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장님 들어오면서 뭐 우리가 오기 때문에 하시기도 했겠고 아니면 그전부터도 있었겠죠. 청소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인직과 무기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도 좀 해소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데요. 저는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우리 직무대행님 하나 띄워봐 주세요. 지금